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감한씨입니다. 잘 계셨나요? 전 잘 있었어요. 네, 오늘은 인트로 따로 없이 바로 주제에 대해서 조금 길게,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냥 오늘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타이틀 보고 오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제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일을 한 지 거의 4년이 돼 가는데 이 4년 동안 느낀 거 그리고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에 제가 좀 더 공부해야 했던 우리 몸에 대한 사상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가만씨 팟캐스트를 제가 맨 처음에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5번째 에피소드지만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더 얘기를 꺼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몸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바디 타입에 대한 대화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평소에 에는 좀 더 까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까불 거지만 이번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진심인 격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래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을까 했다가 사실 저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저의 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사진도 보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말라깽이 아가였어요. 근데 엄마가 저희 언니한테도 먹였다고 하는데 제가 4~5살쯤 녹용을 엄마가 먹이셨는데 그 녹용 약발이 굉장히 잘 맞았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살이 좀 붙었고 그리고 그 살이 계속 붙은 채로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통통하고 가끔은 뚱뚱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최근에 제 고등학교 사진을 봤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마르진 않았지만 그냥 보통 체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항상 뚱뚱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중학교 때 남자인 친구들이 굉장히 놀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막 지나가면은 막 쿵쾅쿵쾅 이런 소리 내고. 제가 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10cm 커가지고 아마 중학교 때 제가 키가 174 정도 되거든요. 중학교 때 그 정도 키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큰 친구들도 있었지만 조금 그래도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몸도 체격이 조금 되니까 놀림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뭐 심하게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근데 항상 제 몸이 남들한테는 놀릴 만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마르지 않았으니까. 그때 좀 통통했던 것 같은데 항상 제 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몸을 사실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고 그때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좀 깊게 하면서도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워서 과식하고 폭식하고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무튼 중학교 때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패션 잡지에 빠졌어요. 하퍼스 바자 잡지에 2007년 9월 하퍼스 바자 잡지를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무튼 패션에 빠져서 제가 매달 용돈 받는 족족 잡지를 4~5개를 샀어요. 매달. 그래서 패션이랑
조금 더 정신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마 제 생각엔 크리스탈 렌이라고 하는 모델 분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때 유일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 살이 쪽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굉장히 우울했던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튼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몸이 조금 풍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패션이랑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네, 마른 사람의 소유미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내가 몸집이 있기 때문에 패션 계에서 일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TV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섹스앤더시티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겠지만 도전 슈퍼모델이라는 한국 버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버전 오리지널 버전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맨날 보고 그랬어요. 몇 시즌 챙겨봤고 시즌 한 13, 4 되면서 이제 안 보기 시작했는데 무튼 그 쇼를 보면서 모델이라는 직업에 굉장히 약간 좀 판타지도 생기고 사진 찍히는 것도 찍는 것도 좋아하게 됐는데 근데 하지만 제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그때는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미국에서 나오게 됐는데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너그러질 수 있는 배경이 저한테는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를 싫어하고, 어떤 거에서 흥미를 느끼고, 어떤 거에 소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혼자 지낼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저의 몸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이 약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이 크다고 느껴졌는데 그 중학교 때만 해도 나의 몸이 놀림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고등학교를 미국에 가면서 처음으로 남자들에게 관심도 받아보고 물론 남자분들의 관심이 저의 가치나 나의 몸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나 요소는 아니었지만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전까지만 해도 남들이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살면서 지내다가 모델 일을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모델 일을 어떻게 시작했냐고 만약에 팟캐스트를 유튜브로 듣고 계시다면 예전에 Q&A 영상 찍은 게 있는데 무튼 제가 모델 일은 굉장히 우연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도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포토그래퍼를 그때 하던 친구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때는 둘 다 학생이었고 그 친구가 과제 때문에 사진을 찍을 약간 피사체가 필요한데 저한테 고맙게도 부탁을 해줘서 그 카메라 앞에 처음 서보게 됐고 그게 아마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20대 굉장히 어렸을 때죠. 20대 초반인데 그 이후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다가 신기하게도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서 모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마 정식적으로 모델 일을 그러니까 돈 받고 촬영을 한 게 21년도 2월인가 3월에 비브라는 속옷 브랜드랑 촬영을 처음 진행하면서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모델 일을 시작했을 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사실 많이 이 트렌드가 수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피부로 와닿는데 제가 모델 일을 시작하는 21년도 초반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매거진이나 에디토리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몸을 담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트렌드랑 같이 시간이 감사하게도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일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제 앞에 놓여져서 모델 일을 잘 했죠. 이제 저도 이제 거의 4년 차인데 모델 일 한 지가
저는 사실 모델 일 하면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내 몸이 이런 내가 어렸을 때 보기만 했던 잡지 안에 실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행복한 경험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뭐 일은 계속 모델 일로 특히나 촬영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라는 거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모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잘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모델 일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약간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 창인 씨 같은 사람이 모델을 할 수 있죠라는 이게 단순하게 궁금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아는 모델은 너 같은 사람이 없는데라는 의문일 수도 있고 반감일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무튼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모델이라는 직업에 관해서는 특히나 사람을 1대1로 얼굴을 보면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직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노력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직은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촬영하면서 물론 굉장히 수월했던 촬영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면은 옷들이나 뭐 준비되어 있는 뭐 준비해 주시는 속옷 막 이런 게 저 같은 몸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들도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촬영이었는데 몸에 좀 딱 달라붙는 탑을 입었어야 되는 촬영인데 제가 평소에는 제 속옷을 들고 다니는데 그때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속옷을 들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속옷 준비돼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입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랬는데 그 속옷이 엑스트라 스몰 속옷인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엑스트라 스몰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몸을 작게 만들어서 옷을 입는 행위에 대해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는데 사실 그것만큼 기분이 나쁘고 나를 작게 그러니까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작게 만드는 행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튼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그리고 다른 모델분들은 뭐 디자이너 클로즈를 입는데 나는 옵션 때문에 패스트패션 옷을 입는 경우가 있다던가 약간 이런 경우들이 몇 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그래도 좀 더 통통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 먼저 머릿속 한 곳에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촬영은 항상 행복했지만 촬영이 끝난 다음에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사실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좀 특화된 모델이잖아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서.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내 몸을 좀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사실 계속 해왔어요. 왜냐면은 이런 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요? 내 몸에 관련된 약간 사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에이전시 연락이 왔던 곳도 더커브 코리아라는 곳인데 거기는 모든 모델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른 모델분들보다 체격이 큰 분들만 있는 에이전시였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슬로건은 어떤 몸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던 아름다울 수 있다. 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큰 에이전시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 약간 좀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고 사실 저는 더커브 코리아 안에 있는 모델이라는 게 사실 전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 몸을 사랑하고 나의 몸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발견한 사상이 두 개가 크게 있어요. 특히 몸 관련한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두 개의 큰 사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디 파지티비티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운동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우선 바디 파지티비티,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은 60년대 비만 수용 운동을 뿌리로 두고 있대요. 이때만 해도 비만인 사람들이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몸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비만인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셨고, 이게 시간이 좀 점차 흘러서 2010년도쯤, 꽤 최근이죠, 사실. 쯤 SNS로 통해서 좀 더 대중적인 운동으로 퍼지게 됐는데, 예전에는 비만인 분들이 우리는 모든 같은 권리를 원해라는 운동에서 시작됐지만, 2010년도에는 흉터, 장애, 피부색, 키, 체형, 성별 표현 등을 모두 포용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서 메인 슬로건은 All bodies are beautiful. 직역하면은 우리의 모든 몸은 아름답다. 우리는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좀 크게 담아서 2010년도에 굉장히 커진 자기 몸 사랑하기 운동,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제가 모델 일 시작하기 전에도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 2010년도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시기니까, 그때도 사실 몸이 통통하다고 대학교 때 누가 놀리겠어요. 중학교 때나 놀리지. 근데 그때도 좀 어렴풋이 여기저기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프리사이즈 컨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옷을 사는 게 조금 힘들어지고, 옷을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옷을 굉장히 한정적인 곳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슬펐고, 저번 에피소드에서 또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살 수 있는 사이즈를 캐리하는 곳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좀 많았어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대부분 좀 더 큰 사이즈를 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서 사야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지 않았죠. 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런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래, 내 몸은 아름다워, 모든 몸은 아름다워, 나도 아름다워, 이런 사상에 약간 좀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이 운동은 바디 파지티비티, 자기 몸 긍정주의에서 이제 좀 다른 운동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을 존중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운동의 일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의 의도는 좋았지만 결함이 몇 개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자기 몸 긍정주의, 바디 파지티비티, 그리고 메인 슬로건인 모든 몸은 아름답다라는 슬로건에서 비롯됐는데, 문제는 자기 몸은 아름답다는 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인데,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아름답다고 느껴야 하는데, 사실 아름답다라는 건 굉장히 감정의 리스폰스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같은 몸인데 매일 아름답다고 느끼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어제 내 몸은 너무 이뻤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 몸이 안 이뻐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 자기 몸 긍정주의는 이런 감정을 굉장히 배제하지만
내 몸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는 아름다워. 나는 모든 몸은 아름다워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정신적인 약간 긍정적인 내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 성공적으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매일 아름답다고 느껴야 되는데 나는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내 죄책감 들고 내 몸한테 미안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 그게 우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몸 긍정주의의 산업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 문제의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몸 긍정주의가 상업화가 되면서 특정 체형의 모델들이 많이 쓰였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체형이 포용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너네가 보여주는 이 플러스 사이즈 대부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었는데 그럼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 몸만 아름다워 보인다. 약간 살집이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팔로마 엘세서라는 모델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서는 지금도 그리고 꽤 오랫동안 원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몸을 보면 정말 가슴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콜라병 같은 몸매를 가지고 계세요. 얼굴도 굉장히 조그마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 물론 모델이니까 그러겠지만 네, 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몸을 포용할 수는 없었겠죠. 상업적으로 이 운동을 풀어냈을 때 브랜드들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들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의 자기 몸 긍정주의를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픽했을 테고 근데 그 픽한 사람은 당연히 모든 몸, 모든 체형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사실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저도 사실 자기 몸 긍정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델이라는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아름답다고 믿어야 하는 현실이 조금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나타난 운동이 body neutrality 그러니까 자기 몸 중립주의라는 사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다르냐 중립주의라는 게 어떤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나한테는 뛰는 심장이 있고 굉장히 코니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번 그냥 들어주세요. 나에겐 뛰는 심장이 있고 나에게는 움직이는 저는 에이블 바디 그러니까 저는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움직이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고 이것만으로도 내 몸은 할 일을 자기들이 잘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된 거야. 내 몸은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도구라서 내 몸이 기능을 하고 내 몸이 존재를 함으로써 충분한 거야 라는 사실 마인셋이에요.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근데 평소에 할 수 있을 때 내 자신한테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너의 몸은 그냥 몸 자체로만도 충분하고 그게 뭐 아름다워야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야 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바디 뉴트럴리티 그러니까 자기 몸 중립주의에 좀 더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PT를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거든요. 살 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건강 쪽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감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살을 조금 빼고 있기도 한데 사실 그것 말고도 제가 태어나서 제가 춤추는 건 좋아해서 춤은 많이 추고 뭐 그랬지만 운동을 제대로 해본 거는 사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 몸으로 무게를 버티고 무게를 친다고 하잖아요. 무게를 치고 무게를 그러니까 더 늘리고 이런 근육이 나한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를 상처를 내서
그러니까 운동하면 아프잖아요. 이런 근육이 아픔도 처음 느껴보고 이래서 사실 요즘 제 몸이랑 굉장히 밀착돼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PT를 시작하면서 좀 먹는 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됐는데 평소에는 제가 사실 절제를 특히나 음식에서는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면서. 먹고 싶은 거는 먹고 그만 먹고 싶을 때 그만 먹었고 그랬는데 절제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음식을 좀 인텐션 있게 의미 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처음으로 제 몸이랑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처음 진짜 난생 처음 헬스장 안에서지만 내 몸이 할 수 있는 거에 약간 리밋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 안에 집어넣는 양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건 탄단지니까 이건 이렇게 오늘 먹어야겠다라고 행동을 하고 천천히 좀 먹으면서 내가 배부르구나라고 느끼면서 좀 배부르면은 밥을 다 안 먹었는데도 수저를 놓는 행동을 처음 해봐서 사실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제 몸을 처음으로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기한 거와 같이 아직 저는 제 몸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기 몸을 살아가는데 내 몸은 계속 달라지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살아가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저도 해결책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에피소드를 사실 어떻게 끝내야 될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모두 다 주어지는 몸 안에서 평화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에피소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는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번 주에 하고 싶었는데, 저번 주엔 제가 그냥 심적으로 에너지가 좀 딸려서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히 한마디 씹으려 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기로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빠이.